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특별한 강의를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예쁘죠? 달덩이 같죠? 자, 보름달 보고 소원 빌으셨어요? 성투사, 제발 강의 한 번만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만든 겁니다. 자, 오늘은요, 투자자들의 딜레마.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자, 이 부분에 대한 거 알려보려고 합니다. 주식을 파는 경우와 보유하는 경우. 누구는 계속 보유해야지 수익이 크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주식을 팔고 다시 사야지 수익이 크다. 맞는 말입니다. 왜냐면 사고 팔고를 잘했을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보다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 수 있거든요. 자, 보유를 계속해서 한다.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투자의 거장들을 살펴보시면 주식을 계속해서 보유했을 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봉의의 마법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런 거. 자, 둘 다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왜 나는 돈을 못 버냐? 그리고 나는 왜 항상 고민하느냐? 투자자의 딜레마. 파느냐, 마느냐. 자, 여기에 대한 것들 좀 알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오늘은 AI 영상을 통해서 같이 봐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의 딜레마 어떠한 영상이 준비됐는지 먼저 한번 보고 오시죠. 아버지의 유산은 어느새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다.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러던 어느 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찾아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다.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네. 고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냥 놔두자니 짐덩어리가 될 것 같고, 팔자니 또 왠지 아까울 것 같고, 왜냐면 재개발 이런 거 막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더 큰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데, 지금 괜히 파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까지 값어치가 없는데 저놈들이 과연 사러 왔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부분들. 근데 지금 당장 현실이 괴로워. 괴롭기 때문에, 야, 이걸 팔아먹으면 참, 이렇게 맛있는 거 떡도 사먹고, 과자도 사먹고, 등등등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등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팔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를 놓고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두 가지 길을 먼저 다 가볼 겁니다. 첫 번째 길도 가보고 두 번째 길도 가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공장을 팔았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한번 보고 오시죠. 그는 불확실한 미래 대신 확실한 현재를 선택했다. 잠시나마 그의 선택은 가장 현명한 답처럼 보였다. 더 큰 욕심이 부른 찰나의 망설임. 그가 외면했던 미래는 예고 없이 눈앞에 펼쳐졌다. 손에 쥔 안정감은 놓쳐버린 기회 앞에서 초라해졌다. 네, 어떠셨어요? 팔아서 지금 일단은 팔았어. 파니까 뭐가 들어요? 캐시, 현금이 들어오잖아요. 현금이 들어오니까 지금 당장 미납고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지금 집 한 간 없이 살았는데 그 돈으로 집도 하나 사가지고 가족들하고 또 행복하게 살기도 하고, 그리고 돈에 여유가 생기니까 느긋하게 집에 쉬고 있다가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고 야, 저거 좀 쌀 때 더 사면 되겠는데? 이 생각을 또 하다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놓쳤죠. 욕심을 더 부리게 되면서 놓쳐가지고 더 올라가 버렸네? 내가 판 가격보다 더 위에 올라갔네? 라는 식의 좀 씁쓸한 결말이 좀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 주식을 팔았을 때였어요. 주식을 팔았을 때. 자, 마켓 타이밍 전략의 결과를 보자. 마켓 타이밍. 타이밍은 뭐냐면 사고 팔고 하는 그 전략적인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요 내용들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완벽한 탈출의 유혹. 네. 완벽한 탈출의 유혹. 어디에서부터? 손실 또는 탈출이라고 한다는 것은 수익 실현이겠죠? 네, 수익 실현.
자, 그동안 이 주식 때문에 내가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막 짜증나, 막. 네, 이런 사람들. 2021년도, 네, 후반부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5년 동안 그냥 고생만 뒤지게 하다가 이제 겨우 본전에 왔어. 이제 수익 조금 봤어. 얘라이 팔아버리자. 네, 이런 거. 왜냐면 그동안의 고통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벽한 탈출의 유혹이 있는 거죠. 유혹. 나는 너를, 그거 어떻게 하더라? 왜 나는 너를 만나서, 그거죠? 왜 나는 너를 매수해서, 네, 이렇게 고생을 하냐. 빨리 탈출하고 싶다. 이 유혹이 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익 실현의 만족감. 그죠? 와, 돈이 생겼어. 손해보고 판 게 아니에요? 수익 보고 팔았죠? 네, 만족감이 생깁니다. 두 번째, 리스크 회피. 주가가 이후에 떨어질 거야. 왜냐면 단기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증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고점인 것 같아. 팔자! 주가 떨어질 것 같아. 팔자! 그래서 진짜 떨어져. 어떻게 해요? 야, 내 말이 맞았어. 잘했잖아. 이런 어떤 증명. 그 다음에 유연성과 통제감이 듭니다. 유연성은 뭐냐? 사고 팔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네. 통제는 뭐야? 내가 이 상황을 다 통제하겠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완벽한 탈출의 유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나, 성공의 비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단순한 시장 추종 전략을 이기려면 매매 예측 성공률이 무려 74%에 달해야 한다는 윌리엄 샤프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샤프, 날카로운 사람이죠? 네, 그래서 이름이 샤프야. 네, 윌리엄 샤프. 우리 윌리엄이 연구를 직접 했는데, 저 대신 했어요. 매매 예측 성공률, 즉, 10번 중에 7번 이상은 맞아야 돼. 자,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이거 7번 이상 맞춰야 돼요. 7번 이상 맞추실 수 있는 분들은 이거 하면은 성공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주식 투자할 때 7번 맞아요? 안 맞지. 자, 사고 팔고 이거 다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게 뭐뭐 있어요? 추세적인 부분들, 이런 추세선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기서만 사보자. 네, 올라갈 때 사보자. 또는 박스권 나올 때 이럴 때 사보자. 저항 돌파할 때 이럴 때 사보자. 등등등을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확률을 높이기 위한 거죠. 확률. 저는 주식을 샀을 때 수익 날 확률이 70%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네. 저도요. 물리 종목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뭐 분할 매수 전략이거나 밴드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매수를 해서 수익 매도를 할 확률이 70% 정도는 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가지고 계속 저점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인데, 자, 매매를 했을 때 짧은 시간 내에 사고 팔고 하는 부분들이 74% 이상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평상시에는 반만 넘어도 한 60% 정도만 돼도 야, 주식 잘한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근데 74%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비현실적인 목표치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하나 더 해야 돼요. 뭐가 있느냐? 숨겨져 있는 비용. 내가 매매를 함으로써 뭐가 들어가요? 잦은 매매는 수익률을 갉아먹는 뭐가 나가요? 거래비용, 세금 비효율성. 이거는 지금 농특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증권거래세죠? 거래비용 뭐예요? 수수료. 요즘에는 ACTS 거래하실 때 다 뭐 평생 무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수수료 없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만 비용 다 발생합니다. 네, 비용 발생하시고 요거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던데, 자, 비대면 계좌를 하게 되면은 수수료가 그래도 0.0000 몇, 거의 무시할 정도 나오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평생 우대. 옛날에 그런 이벤트 많이 했었잖아요. 계좌 계산을 해주는 거. 자, 그런 거. 여러분들, 계좌 수수료 이거 무시 못 합니다. 뭐, 좀 비싼데, 특히나 이제 증권사 직원과 연결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이거 증권사 직원들이 되게 싫어하는데. 자, 증권사 직원. 관리 계좌. 나는 관리받는다. 관리 직원이 연결되어 있는 계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전화를 받으신 적이 있거나, 안녕하세요, 고객님. 자, 제가 포트폴리오 좀 봐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뭐, 그러세요? 그럼 봐주잖아요? 그럼 관리 직원 연결이 됩니다. 그럼 수수료율이 어떻게 되냐? 0.3, 0.2, 0.7,
저는 옛날에 할 때 0.45였거든요. 네. 0.45가 얼마나 큰 거냐면, 자, 1억 원을 매수하잖아요? 1억 매수. 그러면 수수료가 얼마 나가냐? 45만원. 네. 성주사님. 나 1억 원이지만 그 주식 사주세요. 땡큐. 매수 딱 해주면 45만원 in my pocket. 이게 증권사 수수료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수수료율이 0.3, 0.2 비싼 거예요. 여러분들 수수료를 꼭 따져보세요. 0.0, 01, 002, 이렇게 말도 안 돼. 소수점 두 자릿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0.3, 0.2 이렇게 되면은 지금 바꾸셔야 돼요. 관리적은 있어? 필요 없죠? 관리 받은 적 있으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뭐 사세요, 파세요, 이거 해주는 게 관리인데, 관리한 적 없죠? 관리 받지 않고 있잖아. 그러면 이거 계좌 수수료를 다 내고 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계좌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매할 때 적지 않은 비용을 아끼실 수가 있어요. 1억 원 이상, 2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계좌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 거래 비용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잦은 매매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익률을 갉아먹어. 내가 100만 원 벌었는데 수수료로 20만 원 나가버렸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비약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이거 매매를 자꾸 하다 보면 사고 팔고 자꾸 하다 보면 살 때 돈 내고 팔 때 돈 이러다 보면 수수료가 나간다. 세금은 팔 때만 내면 되죠. 하지만 그 수수료는 사고 팔 때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번 왕복해버리면은 순식간에 돈 10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 네. 수수료가 크면요.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왜 이렇게 소리인데 궁극의 리스크. 궁극의 리스크. 필살기죠? 네. 어마어마한 궁극의 리스크. 반등장을 놓칠 수가 있어. 이게 제일 커, 사실은. 수수료 내고 뭐 그런 거 다 좋은데, 성공률이고 나발이고 다 좋은데, 놓치는 수가 있어. 놓치는 거. 뭐냐면, 팔았는데, 다시 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는 주식을. 시장의 가장 큰 상승률은 종종 최악의 하락장 직후에 나타난다. 크게 떨어진 이후에 가장 큰 상승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가가 이만큼 올랐어요? 근데 떨어질 것 같아. 단기적 조정을 보여. 그래서 이거 팔잖아요? 팔면 어떻게 돼요? 똑똑똑똑똑똑똑똑 떨어져서 야 이쯤에서 사야 되겠다. 제가 많이 쓰는 거죠? 이쯤에서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획 돌아가 버려. 그러면 나는 여기서 사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리고 신고가 나오고 막 날아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못 사는 경우가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 대응을 해서 이 리스크를 없앨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시장 방향입니다. 시장 상태. 시장 상태를 보고서 자, 1번 별로다. 별로. 2번 좋다. 네. 좋다. 자, 그러면 이번에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시장 상황은 어땠어요? 별로였죠. 옆으로 막 눕고 오면서 더 떨어지려고 그러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팔고 사고 괜찮아요. 팔고 사고 괜찮다. 근데 시장이 지금 9월 달이야. 막 달려버려 막. 계속 올라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지 말고 사자. 떨어지면 더 산다. 이 개념입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시장이 별로인 상태에 있을 때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서 단기 조정 예상되잖아요. 그럼 팔아. 그럼 떨어져서 다시 싸게 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살짝 떨어졌다 그냥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전체적인 부분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한다. 근데 이렇게 보더라도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함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시장 상태를 보면서 가시면 조금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지금 별로냐 좋으냐 이 부분들은 시황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반등장을 놓치게 되는 상승, 재반등하는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상승장을 놓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상승장을 놓치는 이 대가,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S&P 500 기준으로 볼게요. 20년 투자를 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단 열흘, 10일, 20년 동안
열흘을 놓쳤어. 이걸 놓치게 되면은 연평균 수익률은 10%에서 5.6%로 반토막이 나버려. 즉 뭐냐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그 기점을 잡아가지고 매수해서 수익이 나게 되면 수익률이 평균 수익률보다 더 위로 뛰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은데 떨어지기 전에 내가 팔아가지고 다시 못 사면 문제가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잘 팔아가지고 밑에 사게 되면 더 큰 수익을 볼 수도 있긴 한데 이 타이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였다고요?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확률이 좀 높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세선이라든지 뭐 박스, 돌파, 나만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이럴 때는 좀 더 사보자. 이럴 때는 뭐 팔아보자. 이럴 때는 팔고 밑에 다시 사자. 이런 식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진행하셔도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팔고 다시 사고자 한다면 이 확률을 높이는데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은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 사례를 연구해보자. 엔비디아. 다 아시죠? 단기 이익을 실현하고 매도한 선택은 수십 표 장기적 부의 축적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나왔다. 왜? 단기에 수익이 나서 팔아버렸어. 근데 못 사버렸지. 그럼 그냥 올라가 버려. 그럼 수십 배의 장기적 부의 축적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요.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팔아가지고 조정 들어올 때 다시 샀어. 올라갔어. 팔아가지고 조정 들어올 때 다시 샀어. 그러면은 수익률이 이만큼 붙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올라간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74%라는 놀라운 투자 성공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괜찮다는 얘기죠. 뻔히 보이는 거 있죠. 주기로 보이는 거. 이런 것들. 또는 업황이라든지 시황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장기적 성장성이 있어? 그리고 조정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굉장히 강해?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다 떨어지면 더 산다라는 개념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엔비디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그러하다. 엔비디아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러하다. 네, 그러하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두 번째 경우네요. 두 번째 경우. 자, 주식을 그럼 보유했을 때, 안 팔고, 파니까 상승장 놓치고 좀 애매하다. 나 그냥 주식 계속 가져가면 안 되겠냐? 자, 이렇게 주식을 그냥 보유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 두 번째 길도 한번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그는 모든 것을 걸고 불확실한 가능성을 믿기로 했다. 선택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결국 계속되는 압박과 공포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 희망은 가장 잔인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순간의 포기는 평생의 후회로 남게 되었다. 네, 어떠세요? 두 번째 길도 왠지 좀 씁쓸한데, 그죠? 일단은 안 팔고 뻗쳤어. 그랬더니, 현실이 너무 괴로워. 그냥 위에서 물 새고 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못 참고 저 밑에서 팔아버립니다. 야,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왜냐면 이거 개인들이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압박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여유자금으로 그냥 처박아 놓고 돈 많은 사람들, 됐어. 그냥 나중에 알아서 올라올 거야. 이런 사람들 괜찮은데, 그냥 급한 사람들 있잖아.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가 계속 떨어지면서 내 자산이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뤄. 근데 주변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죠? 계속, 야, 그거 큰일 났대. 망한대. 이런 얘기 계속 들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나는 주식을 완전 헐값에 팔게 돼요. 즉, 위에서 팔 수도 있었는데, 밑에서 파는 아주 이상한 일을 겪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재미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후에 올라가는 타이밍이 더 크다. 그걸 완전 놓쳐버리게 되죠. 그래서 안 팔고 있으면 또 어마어마한 손실이 납니다. 근데 버틸 수만 있다면 대박이 터진다. 네, 이거거든요. 강의를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네. 자, 그래서 인내의 힘. 일단 인내심의 힘을 먼저 보자. 인내심. 네. 자,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장기 보유는
투자 수익이 재투자가 되면서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뭐를 복리 효과. 그죠? 오늘 1%가 올랐어요. 자, 내일도 1% 올랐다. 그럼 1%가 그냥 1% 똑같은 1%가 아니죠. 이 1%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1%가 올라간 거고, 내일 2% 올랐다? 그러면 이만큼 올라간 거에다 플러스 해가지고 2%가 또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리라는 것은 놔두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덩치가 불어나는 그 부분이 바로 복리야. 이게 주식 투자의 가장 큰 맹점이고 핵심이에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이 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종목을 잘 골라야 되겠죠? 막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주식들 같은 경우는 안 되죠.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거,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단기적 조정 무시하고 그냥 장기 투자하자. 이게 정답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넘어가서 보면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이거야. 시장의 회복력. 자, 시장은 모든 종류의 하락으로부터 항상 회복해왔다. 미국의 경제 대공황도 있었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닷컴버블 아직 코스닥 회복 안 됐나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버블, IMF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9.11, 네. 그 다음에 리먼 사태, 네.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하락으로부터 항상 회복해왔다. 그 증거는 뭐냐? 신고가죠, 신고가. 무슨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그 증거다 이거야. 회복을 못했으면 역사적 신고가 나올 수가 없겠죠? 네. 이것이 바로 이 증거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지수가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미국 증시 역사적 신고가죠. 그 수많은 위협과 아픔이 있었는데도 역사적 신고가다. 가만히만 갖고 있었으면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을 것이다. 라는 거가 되는 거죠. 2008년 금융위기 시 보유자는 4년 만에 원금을 다 회복하고 지금은 미친 듯이 수익이 났죠. 더블 정도 나왔겠죠? 2008년도에 비하면. 네. 다 회복을 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 그냥 보유만 하면 원금 회복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추가 매수를 더 했어. 바닥에서. 2009년도 3월, 4월 이럴 때 네, 추가 매수를 더 들어가. 그럼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확 커집니다. 왜? 싸게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안 팔았죠? 대신 밑에서 왕창 살 수 있으니까 수익이 확 커진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핵심 중에 또 엄청난 핵심이죠. 네. 자, 그러나 보유 전략의 가장 큰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가 되는 건데. 네. 왜 이렇게 보유하기 어려운가? Why? 심리적인 편향이 합리적 판단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지금 분명히 팔면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마음이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마음이 시키지 않아. 내키지 않아. 네. 무서워. 막 밤에 잠도 안 와. 그럼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막 쏴대. 아직도 안 팔았냐? 인간아 뭐하냐 너는. 네. 이런 사람들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럼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여기서 다 깨집니다. 다 털려 그냥. 오히려 100원에 팔 수 있는 걸 50원에 팔게 돼. 이게 보유하기 어려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투자는 항상 기술보다도 심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강력한 신뢰와 믿음과 이런 거 갖고 있느냐. 그래야지만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2025년도 초 1월달, 2024년도 12월달 얼마나 무서웠어. 삼성전자 5만 원까지 왔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심약한 사람들은 다 손절매도 했겠지.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더 샀죠. 더 샀어. 54,000원 막. 더 사. 얼마큼 더 사? 4번이나 더 삽니다. 매수 해가지고 주가 빵. 그럼 어떻게 돼요? 위에 물린 사람도 평단가가 낮아지니까 수익 전환이 더 빨라지고 덩치가 커지니까 수익이 더 커지죠. 자, 덩치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어느 정도 시점에서 비중 추가 매수한것만 빼버리면 원래 비중으로 돌아가고 평단가 낮아지고. 야, 이거 평단가를 낮추는 물타기 기법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전략인지 여러분들 새삼 깨닫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심리적인 관점들을 내가 얼마만큼 원칙을 지켰고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다음 거 볼게요. 자, 첫 번째. 심리적인 함정이 있어, 함정. 손실의 고통이 있죠, 고통. 마음이 아픈 정도. 사람들은요, 이익의 기쁨. 야, 수익 났어! 이거보다 동일 금액의 손실 고통을 1.5에서 2.5배 더 크게 느낀다. 즉, 100만원 수익 난 건, 어우, 수익 났네, 좋아. 근데 100만원 손실하면, 막 이런 조카 18세 크레파스 신발끈 그냥, 네. 이렇게 얘기 나와버리는 거지. 네. 자, 이렇게 욕을 해버리게 된 상황이 되면, 수익 나면, 수익 났네? 손실하면, 네. 수익 났네? 손실하네. 이 차이가 느껴집니까? 그래서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더 많이 느낀다. 그래서 손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편향된 한쪽으로 기우는 그런 형태의 조건들을 구사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손실할 것 같으면 도망치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느끼시나요? 네. 손절 매도를 그래서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전략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손실 나기 싫어서, 고통받기 싫어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게 더 무서워. 분중심리. 나는 손실 좀 났는데 괜찮아. 올라오겠지 하는데, 타인을 따라 하려고 하는 이 분중심리.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최악의 시점에 패닉셀링을 유발한다. 패닉셀링은 뭐냐면, 투매. 네, 투매. 공포에 파는 거, 그것이 바로 투매입니다, 투매. 왜 이렇게 되죠? 나는 주식 갖고 있는데, 여보! 그때 산 거 그거 어떻게 됐어? 아직 손실이 앞으로 올라올까? 뭐야! 뭐야! 이게, 얼굴에 오선진 막 나오고, 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거 어떻게 됐어? 이놈의 옆편애가 이거 막 그러면서 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명절 같은 때 모여가지고 뭐랍니까? 야, 너 주식 투자하다가 뭐 어떻게 됐다면서 뭐 등등등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게 된다면 피곤한 얘기입니다. 그죠? 피곤한 스타일이야. 자, 이런 얘기들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뉴스에서 떠들어 듣기 싫은데 신문에 나와. 그니 듣기 싫은데 누가 와가지고 야, 그거 너 갖고 있는 거 그거 큰일 났대더라. 뭐 이런 일 벌어진대더라. 난리 났대더라. 분명심리. 그럼 내 귀가 그냥 이렇게 커져가지고 그냥 뭐라고? 팔락팔락 하다가 팔아버린 거야. 큰일 났구나. 네, 큰일 났구나. 팔아야 되겠다. 네, 파는. 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부분이야. 손실이 커졌을 때 내가 버티지 못하는 심리. 근데 거기다가 분중심리까지 와가지고, 야! 그래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이쿠야! 내가 뭔가 대단한 것을 잘못했구나.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응? 자, 그 결과에 따르면 행동 격차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자, 심리를 이기지 못한 채 매도로 인해서 투자 상품의 수익률보다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가만 놔두면 우리 펀드 같은 경우 2008년도에 펀드 대란이었잖아요. 2007년도까지 막 오르니까 전 국민이 1인 1펀드 그죠? 한 사람당 펀드 하나씩 드는 그런 펀드의 유행이 있었죠.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네. 펀드 가만 놔두면 2008년도에 깨졌지만 2009년도, 2016년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저고점 돌파 나와서 수익이 더 커졌을 텐데 왜냐면 펀드는 적립식이잖아. 계속 느니까. 계속 넣으면 어떻게 돼요? 평단가 계속 내려가죠? 계속 내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펀드를 해지했어. 왜? 못 견뎠어요. 끝났다. 못 견디고 팔아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펀드 수익률은 플러스 넘어갔는데 나는 손실려서 펀드를 날려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야! 내 돈 내놔! 은행 가가지고 막. 네,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흡필한 이야기입니다. 옛날엔 다 이런 경험들을 겪었어. 여러분들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지금 이런 경험을 2022년도에 한번 겪었어.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죠? 주식한 지 얼마, 이제 시작한 지 이제 막 새내기 돼 있잖아요. 이제 막 주식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변동성이 나타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잘 새겨들어야 돼요. 네. 잘 새겨두고 나중에 분명히 조정은 또 오거든요. 조정은 또 오고 상승이 또 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기법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꺼내가지고 아 이때 이랬지 바로 이거지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데이터가 보여줍니다. 데이터가 뭘 보여줘? 현실 보여줍니다. 30년 전의 데이터입니다.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9.65%였어요.
플러스죠? 네. 근데 평균 투자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7.13. 연간 저조 성과는 마이너스 2.5%. 즉, 시장보다 투자자들이 수익률이 좋지 않다는 얘기야.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시황 같은 거 말씀드릴 때, 자, 시장 평균 정도보다 조금만 더 잘하시면 됩니다. 시장보다 조금만 더 잘하시면 됩니다.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래서 그런 겁니다. 왜냐면, 시장 평균 정도만 유지하고 있으면요, 빵 치고 올라갈 때 시장이 절대 개인 투자자의 수익을 못 따라옵니다. 상승장에서는요. 상승장에서 시장은 5% 올라가면 우리는 20%씩 올라가요. 하락장에서는요. 시장 5% 빠질 때 나도 5%만 빠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포트폴리오를 늘렸다 줄였다는 그런 포트폴리오의 전략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걸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팔 때 팔고 살 때 사고 또는 버틸 때 버텨주는 거 이런 전략을 세우면 이거보다 시장 평균보다는 훨씬 더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요. 네. 자, 시험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져보자. 네. 거장들의 지혜. 거장은 워렌 버핏. 자,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보유 기간은 영원이다. 영원. 무한대. 네. 포에버죠, 포에버. 네. 끝이 없는 거.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것이 나는 원하는, 이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해드렸잖아요. 주식을 장기 보유하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무엇이냐? 화폐 가치.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요. 상품 가치는 물건이죠. 상품 가치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인데, 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10,000원짜리 주식이 지금 10,000원 주고 살 수 있는 거지만 나중에는 20,000원을 줘야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뭐에? 회사라는 이 상품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라도 여러분들이 주식에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은행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은행 이자가 인플레이션을 못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손해를 보거나 또는 보관료 정도밖에 안 돼. 원금 유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은행에 돈 모아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모아놓은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잠깐씩 적금은 괜찮지만 그걸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다른 쪽에 자꾸 활용을 해줘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부자로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월급만 모아서 부자 되는 시기는 지났죠. 끝났어요. 자, 피터 린치 뭐라고 했죠? 당신이 소유한 것을 알아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도 없어. 내가 뭘 갖고 있죠? 네.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나 또는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면 반드시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지. 내가 이걸 왜 투자했는지 알아야지.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얘네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전망치 가장 기본적인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세세하게 지금 사냐 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 내가 이것을 계속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괜찮은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게 제 생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넘어갑시다. 불의 시험. 변동성 인내하기. 변동성은 장기 수익을 위해서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 자, 주가가 이렇게 상승할 때 떨어지죠? 떨어지지만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이 구간은 뭐다? 내가 감내를 해야 되는 입장료. 우리가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하는 학원비 입장료. 네. 내가 학원, 그 자격증에 합격할지 않을지 몰라? 하지만, 그것을 안 하면 완전히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수업료를 내는 거. 그런 것이 바로 입장료 같은 거. 수업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단과학원에 등록했어요? 좋은 대학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 학원에 등록한다는 것은 뭐다?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한 확률을 높여주는 거. 그것이 바로 입장료 같은 거입니다. 자, 주식시장은 인내심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 있는 자에게로 돈을 옮기는 장치. 이거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인데, 뭐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 내고 팔았다. 내 원칙대로 팔았다. 그리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을 때. 그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 갈아타서 또 수익이 난다?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에 뭐냐?
인내심 없는 자로부터 인내심 있는 자. 이건 뭐냐면 기다리면 가격이 올 것이다. 올라갈 때도 지금 팔지 말고요. 고점에서 떨굴 때 그때 팔면 됩니다. 그럼 100원 더 먹고 팔 수 있어요. 매수도 마찬가지. 떨어질 때마다 그냥 뭐 10% 음봉 나올 때 그냥 거기서 막 잡아 드는 것이 아니라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매수하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좋은 가격이 나온다는 얘기지. 왜? 그 가격이 되면은 위에 갖고 있던 애들이 먼저 산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손절치거든요. 인내심 없는 사람들이 인내심 있는 사람들에게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그냥 누가 내 주식 좀 사줬으면 좋겠네. 손실나서 짜증나 죽겠네. 버려버리고 싶네. 나 주세요. 받아와. 얼마나 착한 마음이야. 그 사람들이 팔고 싶대서 내가 산 거 아니야. 네. 어떤 사람들은 고점에 있는데 막 그냥 제발 좀 주식 좀 나한테 좀 팔아주세요. 막 그래. 그럼 내가 고점에 있잖아. 줘버려. 네. 갖고 싶어요? 줘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고점에서 팔고 그 사람들은 물리게 되겠죠. 네. 21년도 저한테서 삼성전자 많이 사가신 분들, 네. 바로 그런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삼성전자 사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얘다 가져가쇼! 그랬더니 그냥 그냥 막 다 가져가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를 아주 잘 먹고 잘 팔아서 고생 안 했는데, 그때 제 주식 받아가신 분들, 네. 이건 미안할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원해서 내가 준 거잖아. 내가 얼마나 착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고맙습니다. 주식 팔아주셔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픈 데 건드렸나요? 자, 사례를 봅시다. 2008년도 금융위기. 자, S&P 500 지수를 보시면 50% 이상 폭락을 했어요. 근데 공포를 이겨내고 인내한 사람들은 원금 회복을 넘어서 역사적인 강세장을 맞이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자, 이 공포를 이긴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만큼 떨어졌어도 회복한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래서 이 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우리가 추가 매수나 이런 타이밍들을 통해서 인내하고 수익 내고, 인내하고 수익 내고, 계좌가 금방 커지거든요. 엄청 커집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런 데 있어요.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크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 용심해 주시고요. 네. 거의 다 맞습니다. 네. 결론. 각 전략의 기회와 함정을 보자 이거야. 네. 자, 일단은 마켓 타이밍. 첫 번째, 팔아버렸을 때. 주식을 파는 경우. 기회는 뭐예요? 매도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면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이게 근데 74%의 확률이 있어야 된다. 네. 쉽지 않아요. 함정.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재매수 시점을 정확하게 잡지 못한다. 이게 문제지. 그래서 여기서 제안을 해드리는 것은 뭐냐? 재매수 안 되면 폐매수해라. 이거는 뭐냐면 다른 거. 일단은 수익 내고 팔았잖아요. 수익 내고 팔았으니까 재매수 타이밍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다른 거 사라. 네. 매수의 원칙은 일관적이잖아. 밑에 사가지고 위에 올리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팔았어? 근데 이게 여기서 다시 사려고 했더니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 그럼 포기하고요. 여기에 있는 거 다시 사. 다른 거. 그러시면 됩니다. 왜? 종목은 많으니까요. 네.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켓 타이밍을 이용할 때는 기회는 매도 이후에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면 아주 좋아요. 근데 만약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에 속해서 여러분이 재매수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되면 새로운 주식으로 갈아타십시오. 그걸 잡으려고 위에 쫓아가다가 물리지 마시고 비슷한 포인트에 있었던 새로운 종목, 올라가기 직전에 있었던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게 되면 여러분들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buy and hold. 네, 사가지고 그냥 붙잡아 놓는 거야.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기회는 뭐야? 복리 효과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검증된 방식이야.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검증도 많이 됐어. 특히 워렌 버핏 보면 알죠? 오, 장기적으로 올라간다 이거야. 떨어질 때도 괜찮아. 그냥 계속 보유해. 그냥 보유만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거야. 함정은 뭐냐?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락장의 공포를 견디지 못하고 매도를 쳐버려. 이게 문제야. 우리가 21년도에 많이 듣는 얘기가 뭡니까? 대대손손 물려준 주식으로 삼성전자를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다 팔아먹었죠. 어디서 팔았어요? 손실 많이 보고 손해보고 팔았어. 그래서 또 올라가잖아. 자,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안해드리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자, 일단은 장기적으로 투자할 종목은 장기 투자 종목은 길게 봐야 돼요. 네, 길게 보는 거야.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따라줘야 돼요. 자, 근데 주가가 의도치 않게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매수한 시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추가 매수하지 마. 맨날 말씀드리죠? 더 매수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몰빵 치면 안 되겠죠? 초반부터 몰빵 치고 들어갔어. 그러면 방법이 없어. 근데 적당한 매수로 들어갔다면 추가 매수하지 말고 기다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냐면 여기서 매수했는데 물리잖아요. 물린 걸 못 참아. 밑에서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다가 결국에는 돈이 딱 떨어진 상태에서 더 떨어지니까 여기서 패닉셀이 나와버리는 거거든. 나중에는 여기 내 돈 다 쓰고 돈 빌려서 하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에서 빵 떨구니까 투매가 나와가지고 주가 폭락을 버리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매수를 해놓고 떨어지면 기다려. 그 다음에 주가가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 분명 올 거예요. 여기서부터 매수하시란 말이에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것도 적어도 난 다 모르겠고 이런 자리를 잡기 어렵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 뭐 한다? 가격 상관하지 말고 뭐 한다? 계속 적립식 매수를 하세요. 근데 여기 이거 하면 참 좋은데 단점은 뭐냐? 이게 만약에 한 2년 떨어지잖아요. 2년. 그 2년 동안 계속 사야 되는 거거든? 2년 동안 사는 사람이 없어. 한 1년 샀는데도 계속 샀는데 계속 떨어지기만 하잖아. 그러면은 미쳐버립니다. 근데 에이 이젠 돌아가겠지? 그 다음은 또 떨어져. 1년 반 떨어져.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서 얘기가 들려요. 너 뭐하냐? 네. 야봐! 이게 또 나온다고.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 난 자신 있어. 난 자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되죠. 근데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아예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설프게 하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면 작살납니다. 적금도 마찬가지잖아. 어설프게 1년 넣겠다 했는데 막 6개월 넣다가 그냥 끊어버리고 3개월 넣다가 끊어버리고 안 하면 못합니다. 네.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 그래서 못할 것 같으면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데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 기다려. 오를 때까지 올라올 때까지. 적은 비중 가지고 기다리는 건 괜찮잖아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앤홀드 전략을 쓸 때도 이런 방법을 쓰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전략을 짜실 수가 있어요. 자, 회복력 있는 투자 프레임워크를 따져보면 결국 투자는 뭐다? 심리의 싸움이다 이거야. 그래서 합리적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거예요. 네? 자, 사고 팔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일단 수익 챙겼으니까 됐어. 근데 재매수 타이밍은 잡는 게 문제잖아요. 재매수 타이밍 못 잡았어. 어떻게 하라고 했죠? 딴 거 사라고, 딴 거. 새 거 사라고. 새 매수 타이밍을 노려라. 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로 계속 가져갈 거야. 난 절대 안 팔 거야. 근데 주가 떨어졌어. 어떻게 하라고? 사지 말고 기다려. 올라올 때까지. 끈덕지게 기다리세요. 그러기 위해서 초반에 매수 비중이 많으면 안 되겠죠? 끈덕지게 기다리고 올라올 때 사라. 이 두 가지만 지키세요. 그러면 사고 팔고 하시든 가지고 가시든 둘 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 좋고요. 네, 그죠? 네. 이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행동 편향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라. 자동화, 정액 분할 투자. 네, 분할 투자라는 거지. 분할 투자. 분산이 아니고 이게 뭐죠? 이게 뭐라 그래요? 분할 매수. 이렇게 나눠서 비중을 좀 쪼개가지고 매수하는 거. 투자 원칙. 나는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것 좀 써놔. 제발 좀. 잊어먹지 말고. 자기만의 기준, 원칙 이런 걸 꼭 세우셔야 된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 내가 뭘 갖고 있는지도 몰라, 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도 몰라. 왜 사는지도 몰라. 이런 것들은 관리가 안 돼. 그 다음에 뭐다? 제일 중요한 거. 능력의 범위요. 내가 1,000만 원밖에 없는데 100억 수익이 내려오면 안 됩니다. 1,000만 원으로 100억을 갑자기 벌으려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10억을 벌었대. 그럼 10% 수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1,0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을 벌면 돼요. 수익률에 집중하는 건지 금액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들 투자 금액의 규모, 크기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꼭 한번 명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눈앞을 가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로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약간 인생 게임 느낌이 좀 났죠? 자, 사느냐 보유하느냐. 근데 둘 다 길이 험난해요. 험난하지만 그 길에 내가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 A를 결정하든 B를 결정하든 그 결정에 따른 대처 방법을 둘 다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다 이 얘기죠. 네. 자, 보름달 보고 소원 비는 거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잊지 마시고 보름달 보고 소원 비시고요. 자, 명절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